에스더 1장. 왕의 명을 거절한 와스디 왕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당시에 그는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궁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왕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여 왕궁 정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뜰에는 하얀색과 자주색 휘장이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줏빛 끈으로 묶여서 걸려 있었고 하얀 대리석과 조개와 보석이 깔린 바닥 위에는 금 의자와 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갖가지 모양의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아낌없이 대접하였고 손님들에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말했으며 왕궁 관리들에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7명의 내시,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 자기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왕후를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시들은 와스디 왕후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에게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박사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왕이 늘 불러서 의논하던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일곱 귀족으로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시들이 전한 내 명령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신여김과 분노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만 좋으시다면 어명을 내려서 다시는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명을 온 나라에 두루 알리신다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그의 충고를 옳게 여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문무관이 말한 대로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어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 2장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와스디가 한 일과 자기가 와스디에 관해 내린 어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각 지방에서 감독을 뽑아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후궁에 보내어 궁녀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고 몸을 가꿀 수 있도록 화장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뒤에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기쁘게 여겨서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무렵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였으며 기스의 증손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여고냐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아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하다사는 에스더라고도 불렀으며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많은 여자들이 수산 왕궁으로 뽑혀와 해계에게 맡겨졌습니다. 에스더도 뽑혀 왕궁에 들어와 궁녀들을 돌보던 해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둔 해계는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며 궁녀 7명을 골라 그녀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해계는 또 에스더와 그녀의 7 궁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집안과 민족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그리고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가꿔야 했습니다. 6달 동안은 기름과 모략으로 그리고 나머지 6달 동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였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주었으며 그것을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녀는 저녁이 되면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른 후궁으로 돌아와서 궁녀들을 돌보는 사하스가스라는 내시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처녀는 결코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인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의 10째 달, 곧 데벳월이었습니다. 왕은 모두 처녀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휴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음모를 발견하다. 처녀들을 두 번째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집안과 민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혔습니다. 3장 하만이 유다인을 없앨 음모를 꾸미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요?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둘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곧 니산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일 날과 달을 정하기 위해 하만 앞에서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12째 달인 아달월로 정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 10,000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 지방의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적어서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한 뒤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4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베껴 법률로 선포하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고 수산성에서도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동안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멘.